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한 합동분향소가 제주에도 마련됐습니다.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또 연말연시 해넘이 해맞이 행사는 모두 취소됐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하얀 국화꽃이 놓인 단상 앞에 꽃을 올리고 향을 피웁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마음이 아파갖고 어젯밤에 잠 못 잤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먹먹하고. 제 일이라고 생각하면 더 끔찍하고 그런 마음에 또 이제 더 안타깝고 좀 명복을 빌고 싶은 마음에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제 애도를 하게 됐어요. 오후에 차려진 합동 분향소에는 밤 늦게까지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제주 지역 합동 분향소는 제주도의회와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에 마련됐고 국가 애도 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송년과 신년 행사를 모두 안 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고 여객기에 탑승했다 숨진 제주도민 노부부에 대한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장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운송과 공구 그리고 장례 과정에 모든 예우를 다해서 협조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연말연시 예정됐던 축제와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해돋이 축제인 성산일출제를 비롯해 제야의 용고타구와 대정 해넘이 축제, 서귀포 펭귄 수영대회도 모두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상황에 축제를 개최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했고 좀 아쉬움은 있지만은 행사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관광업계에서도 새해 첫날 입도객 환영 행사와 연말 불꽃놀이, 카운트다운 행사 등을 모두 취소하며 추모 물결에 동참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하루 만에 같은 항공사의 같은 기종이 또 랜딩 기어 이상으로 운항을 포기하고 회항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여객기를 바꿔 다시 출발했는데 승객 20여 명이 탑승을 포기했고 나머지는 제주에 무사히 도착했지만 비행 내내 불안에 떨어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어두운 비행기 창밖으로 빨간 불빛이 반짝입니다. 잠시 뒤 출발한 김포공항으로 돌아간다는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결함으로 인해 제주국제공항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국제공항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갑작스런 회항 소식에 기내는 술렁입니다. 무슨 결함이 있대, 비행기가. 그래가지고 다시 김포공항으로 간대. 근데 무슨 결함인지는 얘기 안 해줬어. 운항 중 기체 결함으로 회항한 항공기는 제주항공 7C101편. 보잉 737-800 시리즈로 무안공항 사고 여객기와 같은 기종입니다. 어제 아침 6시 37분 김포를 출발했지만 이륙 20분 만에 랜딩 기어 이상이 발견돼 회항했습니다. 여객기를 교체한 뒤 다시 출발했지만 승객 161명 중 21명은 탑승을 포기했고 나머지 140명은 9시 40분 제주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불안에 떨었습니다. 활주로에 도착을 해서 속력을 줄일 때까지는 조금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좀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해서 비행기표를 좀 취소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기종을 바꿔서 다시 운행을 한다고 해서 한 번만 더 믿어보자라는 생각에 제주항공은 이상이 발견된 직후 지상정비통제센터와 교신해 랜딩 기어가 정상 작동됨을 확인했지만 안전을 위해 회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장은 안전 운항을 위해서 회항해서 점검을 받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고 김포공항으로 다시 돌아와서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대형 참사에 비슷한 사고까지 이어지면서 비행기를 타는 사람도 승객을 기다리는 가족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국토교통부는 사고 여객기와 같은 기종인 보잉 737-800 시리즈 101대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항공기와 승객들로 붐비는 제주공항은 안전한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0년 전 제주공항에서도 무안공항처럼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돌풍이 자주 부는 데다 조류 충돌도 적지 않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인근 농경지에 주저앉은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한 뒤 멈추지 못한 채 울타리를 뚫고 150m 밖으로 나갔고 10분 만에 연료 탱크가 폭발한 것입니다. 1994년 8월 발생한 이 사고로 항공기는 전소됐지만 탑승자 160명은 폭발 5분 전 모두 탈출해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태풍이 접근해 돌풍이 부는 가운데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장과 부기장의 의견이 엇갈려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게 사고 원인이었습니다. 기장이 제동 조작을 하는 동안에 부기장은 기술을 들러 올리는 조작을 시도했다고 기장이 말을 하고 역시 부기장도 이를 시인한 바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당시 무안공항에서는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버드 스트라이크는 이곳 제주공항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2019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버드 스트라이크 119건이 발생했습니다. 김포와 김해공항에 이어 전국 14개 공항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는데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새를 쫓아내려고 폭음기로 큰 소리를 내고 순찰도 돌고 있지만 공항 주변으로 새가 날아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주는 해안을 따라서 이동하는 새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경면, 서쪽 지역이나 성산포 지역 그쪽에 있는 새들이 쭉 해안 따라서 이동하면서 제주공항 쪽 근처까지도 올 수가 있는 거죠. 제주공항은 활주로 바깥쪽에 콘크리트 둔덕을 쌓은 무안공항과 달리 평지에 항공기 유도시설인 로컬라이저를 설치해 항공기가 둔덕에 충돌할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농경지만 있었던 공항 주변 지역까지 건물이 들어서면서 항공기가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기상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제주공항 급변풍 정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급변풍 정보는 지금까지 발생 직전이나 직후에 제공됐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3일 전 급변풍 발생 가능성과 원인을 알리고 하루 전에는 급변풍 예상 발생 시간과 항공기 운항 가능성도 알려줍니다. 최근 5년 동안 제주공항에서 급변풍으로 발생한 항공기 회항은 100건으로 전국 급변풍 항공기 회항의 98%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원인 규명에 정부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제주도민에게 항공 안전은 생명줄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공항 시설 안전과 항공기 이착륙 시스템을 점검하고 위험 요소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애도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을 내고 참사로 희생된 분들을 마음 깊이 애도하며 가족을 잃은 슬픔과 충격으로 고통받는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와 관계기관, 제주항공이 무한 책임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고 수습, 유가족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끼풀은 그저 생명력이 강한 잡초 정도로 인식되어 왔는데요. 사실은 땅을 살리고 꿀벌을 지키는 효자 식물이라고 합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드넓은 저수지 제방 비탈면 한겨울인데도 초록잎이 풍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화이트 더치 클로버, 우리네 주변에서 흔하게 보는 토끼풀입니다. 발에 밟히고 줄기가 끊어져도 뿌리만 남아있으면 다시 자라나는 질긴 생명력 탓에 야생 잡초로 치부되곤 했지만 사실은 지력을 높이고 또 꿀벌을 불러들이는 효자식물입니다. 토끼뿔의 뿌리가 공중에 있는 질소를 빨아들여 땅 속에 고정하는 일종의 비료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영양분을 공급을 안 해줘도 자생적으로 비료를 자가 공급하면서 이제 반영구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제초제를 뿌리고 예초 작업을 해야 하는 잔디와 달리 토끼풀이 자라는 토양은 질소가 풍성해 다른 식물은 물론 지렁이, 달팽이와 같은 미생물이 자라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라서 관상 용도로도 잔디에 뒤지지 않습니다. 지력을 높여 윤작에 도움을 준다는 이 토끼풀은 사시사철 이렇게 푸르게 자랍니다. 특히 토끼풀의 흰 꽃은 꿀을 딸 수 있는 대표적인 밀원식물. 기후변화 타격을 입은 꿀벌을 살리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나주 일대 등에 토끼풀 재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나섰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미래식물로 토끼풀에 주목하는 겁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효과가 이제 초생재배 효과로 예초를 할 수 있는 비용과 인력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 이제 밀원수가 죽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 시점에서 사실 이게 밀원 조성 효과도 같이 부가적으로 창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 잡초에서 생태적 잡초 방제 식물로 거듭나고 있는 토끼풀의 재발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이맘때 겨울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는데요. 제주의 아침 기온 9.1도를 보이고 있고 낮에도 9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평년 수준으로 크게 춥진 않아서 낮에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다시 바람이 강하게 부는 만큼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은 낮은 구름 사이로 해넘이와 해돋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 시각은 오늘 오후 5시 34분쯤이 예상되고 내일 아침 7시 36분쯤 새해 첫 해가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제주 전 지역에서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산간도로에서는 빙판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 9도, 남부 지역 8도, 한라산 성판악 2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거의 비슷하겠는데요. 어제 낮보다 5도가량 낮습니다. 한낮 기온 서부 지역 8도, 남부 지역 12도까지 오르겠고 산지 성판악은 2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은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겠고 낮에는 11도까지 오르면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강한 한기가 밀려오면서 추워지겠는데요. 오전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병철 전 제주시 체육회장이 임금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제주시가 그동안 이 회장이 체불했던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사무국 직원과 생활 지도자의 임금과 퇴직금 7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직무정지 8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피해 직원들은 솜방망이 징계라며 재심을 신청했고 다음 달쯤 재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 제조업체 10곳 가운데 8곳이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상공회의소가 도내 제조업체 81곳을 조사한 결과 85.2%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에 미달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목표 달성이 어려운 핵심 요인으로는 내수 부진이 76.5%로 가장 많았고 원자재 가격과 수출 부진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도가 내년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화를 목표로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주요 지원 사업은 창업과 경영, 마케팅 교육을 제공하는 경영 아카데미와 현장 컨설팅을 통해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현장 경영 멘토링 등입니다. 또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창업부터 운영, 폐업과 재기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골목 상권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치료하고 대안 교육을 할 수 있는 병원형 위센터가 내년부터 운영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다음 달 위센터를 운영할 민간 병원을 모집해 5월 운영을 목표로 학생 맞춤형 상담과 치료, 대안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선정된 병원의 초기 시설 구축비와 연간 운영비, 기자재 구입비 등 모두 5억 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내년 농업과 축산, 식품 분야에 올해보다 25% 늘어난 2,1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농업 경영 지원과 농가 부채 경감 등 농가 경제 안정화에 1,479억 원을 지원하는데 특히 농촌 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사업 확대와 청년 농업인 육성 등에 285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농식품 산업의 생산과 소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스마트 농장 조성 사업 등에 284억 원을, 고품질 감귤 생산과 농산물 통합물류 구축 등에 21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버스 요금 무료화를 앞두고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어린이를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어린이 버스 무료 이용 카드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부모의 사정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무료 이용 카드를 학교와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버스 무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 포용 정책을 확대하기로 하고 내년에 금융 포용 기금 26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 대상 정책 서민 금융 이자차액 보전 사업을 내년부터는 모든 도민으로 확대합니다. 올해는 저신용 청년 1,600여 명에게 5억 2,600만 원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18억 원을 투입해 6천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빛나는 제주 청년 희망 대출을 출시해 내년부터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의 청년에게 1인당 최대 1,000만 원, 최장 3년 상환 조건으로 1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